8년째 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하차시키고 시속 3km 정도로 출발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뭐가 그리 급한지 갑자기 내리려고 일어서다가 내리는 문에 있는 승객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셨습니다. 아하, 승객의 다리에 걸려서 하차문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영상을 확인하니까 손잡이 흔들린 것도 없고 천천히 출발했고 승객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으니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전화가 오고 장모님이 버스에 저렇게 넘어지면서 그래서 그냥 버스기사 사정을 보고 그냥 좋게 합의해서 보험 처리 안 해서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무조건 보험 처리해달라. 담당자도 이건 아니라고 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라 설득까지 했는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자주 버스에 타시니까 자주 타면 이렇게 얼굴을 알게 됐잖아요. 자리에 앉으면 출발하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일까요? 네, 승객 다리에 걸려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저 좀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에 멈추네요. 네, 멈췄어요. 멈췄는데? 네, 멈춘 다음에, 네, 멈춘 다음에 일어서셨네요. 그 다음에 내리시는데, 천천히. 이게 승객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라고요. 지금요. 다시, 그 부분. 여기서. 문 닫았네요. 문은 닫았고요. 다음에 내리실 건데 미리 일어서신 거군요. 문은 닫았고요. 저쪽으로 가시는데, 승객 다리에, 요 분 다리인가?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시죠? 승객 다리? 요 다른 분 다리 같네. 예. 하여튼간, 면밀히 검토를 하면 승객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셨답니다. 버스 잘못 있나요? 없죠.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등산하다가도 지나가는 사람 다리 걸려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북한산에 등산 갔다가 등산객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은 북한산 국립공원이 우리한테 손해배상해 주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대법원에서 버스에서 승객이 다쳤으면 버스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게 아니면은 버스가 물어줘라.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 대법원 판결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버스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경우에 대주는 거거든요. 저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버스의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 저거는 내가 가다가도 접질려서 넘어질 수가 있고요. 내가 걷다가도 다른 사람이 다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저거 나중에 손해봅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이 아주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판결인데요. 2021년 11월 11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2021 다 257705. 이거는 원심은 버스회사가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시내버스를 운전한 버스 기사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 예컨대 졸다가 넘어졌다든가 지금처럼 본인이 가다가 발을 접질려서 넘어졌다든가 그래서 전적으로 피해자가 잘못으로 다른 사람 손잡이 잡았는데 손잡이 잡지 않고 혼자 중심이 돼서 넘어졌다든가 그래서 버스 기사인 잘못이 전혀 없다. 그러면 치료비를 대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다른 그런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줄 이유가 없다. 네,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승객이
승객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했다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됐다고 할 수 없다. 고의나 또는 자살행위 아니면 배주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요. 예전에 90년대 판결에는 버스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 버스가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도 또는 회사에서도 건물 헛디뎌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때는 버스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면책이다. 책임이 없다. 근데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대법원 94년에 선고된 93-59595. 예, 59595 요겁니다. 요거 나중에 회사 관계자한테 요거 보여주세요.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다 넘어져 사고 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이긴 하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거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한 사례. 이것도 고의로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거 아주 훌륭한 판결입니다. 예, 93-59595.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도요, 이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과실 30%, 과실 70%, 승계 과실 70%, 30%밖에 못 받았어요. 결국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보험 다 받을 거를 자동차 보험으로 하면 돼서 좋긴 좋죠? 예, 본인은 일단은 좋죠? 과실상계, 본인 과실 70%. 건강보험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이.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엉터리 대법원 판결이에요. 엉터리요. 제가 볼 때는. 네, 좀 건방지지만 이 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전원합 비춰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떨 때 이런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 걸까요?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버스가 물어주는 것은 버스가 정상대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 덤프트럭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덤프트럭이 완전 무보험이에요. 그럴 때는 버스가 물어주고 그리고 덤프트럭에게 부상금 청구하는데 덤프트럭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네, 단지 버스와 승객 사이 둘끼리 있을 때는 이것은 적용되지 말아야 옳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